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이렇게 인사하지만 과정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열심히 잘 안 되니까 뭔가 뭐를 다 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마음만 가지시고 행동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처음 시작하니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타인에게 좀 불쾌감을 주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것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성인이니까 스스로 느낄 수 있잖아요. 뭐 그걸 알 수 있더라고. 요즘 보면 세상이 각박해졌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제가 5개 학원을 다니는데 보면은 1, 2월달, 이럴 때는 11월, 12월 이럴 때는 그렇지 않지만 3, 4월, 5, 6월달 가정이 되면 날씨 더워져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공부는 안 돼 있다고.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모의고사 쳤다고 보면 30점 이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막 짜증이 나서 옆에 사람이 조그마한 행동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 보이고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얼굴 붉히면 자기만 손해야. 서로 손해니까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60점 맞는 시험이라는 것을 언제나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딱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그러니까 부동산학회로는 기본서, 그 다음에 필기노트, 그러니까 요약정리집을 뭐 곧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요약정리집을 할까 3, 4월 과정을 요약정리집을 할까 기본서를 할까 막 고민했죠. 원장님하고 저하고도. 그래서 기본서는 그래도 2번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약정리봐라 기본서로 3, 4월 과정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5, 6월 달 과정 가면 요약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월 과정부터 요약서를 해버리면 3, 4월, 5, 6월, 7, 8월 지겨워요. 그 책이. 그래서 기본서 2번 하고 요약정리집 2번 하고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좀 무겁더라도 2차 과목은 가볍게 다니시죠? 2차 과목은 요약서만 가지고 가볍게 다니는데 근데 1차 과목은 좀 무겁잖아요. 뭐 공부 분량도 많고 그 다음에 내용도 무겁고 책도 무겁고 이렇게 합니다. 책이 정부담 들어오면 책은 집에 여기 학원에 두시고 필기노트는 꼭 가지고 다니면서 참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필기노트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아마 공부의 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진행한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60점 맞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몇 번 말하지만 그동안 우리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저는 매번 시험이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한다고 올해는 이게 나왔네 올해는 이게 나왔네 얘는 지금 최근 7, 8년 안 나오다가 나왔네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요. 그걸 분석하다 보면 40문제 중에서 최소 20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전에 나왔던 거, 최근 5, 6년에 나왔던 거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분석한다 하더라도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가 만약에 5년 동안 기출문제, 그럼 5년 동안 기출문제는 몇 문제 같아요? 200문제잖아요. 1년에 40문제니까. 그 최근 5년 동안 기출문제 200문제를 내가 다 알고 갔다. 그래서 떨어졌다.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그 최근 5년 동안 기출문제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버려버리고 뭐 어떤 책을 봤더니 별표 3개 나오고 난리 쳤습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기출된 게 없다. 그러면 그 별표는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공부 방법은 다른 거 없고 그냥 계속 중요하다는 건 반복하는 거, 반복. 여러 책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민법 선생님도 모든 우리나라의 민법 부동산학개론 중개사의 민법 수업하시는 모든 강사님들이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그렇지 않는다고. 기존에 판례했는데 얘는 최근 몇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중요하니까. 개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혀 새로운 게 나왔다. 그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할 필요 없다고. 자주 나오는 걸 해야지. 그거는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확률도 떨어지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틀려도 아무런 지장 없다 합격하는데 몇 점? 60점. 됐죠? 자,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믿고 수업을 할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3, 4월 과정이 첫날인데 12월, 1월, 2월은 3개월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됐어요.
근데 3, 4월 과정을 이제 8주에 거쳐서, 그러니까 첫 번째 1순환에서는 저하고 3개월 했는데 11주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12주차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받고, 3, 4월 과정에서는 이제 8주를 가지고 하니까 좀 압축되고 좀 빨리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1개월 과정이란다. 12월, 1개월에 하자고요. 1개월 과정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아주 쉬운 것은 뺄 수도 있다는 거. 매번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1개월 과정에서 하지 않는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1개월 과정, 3, 4월 과정, 5, 6월 과정 계속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빠지는 것들은 중요성이 약간 떨어진다. 이렇게. 자, 공부 시작할게요. 지금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 근데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날씨는 뜨거워지죠. 날씨는 뜨거우니까 더워지죠. 근데 공부는 못 따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빠지게 된다고. 빠지는 순간 점수는 떨어진다. 선생님, 나는 집에서 하니까 정말 집중력 있게 좋아. 그래,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두 번만. 근데 그게 계속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 그런 말 듣고 생각해 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처럼 간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집에 있잖아요. 그럼 집에 있으면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잠시 눈을 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잠시 눈을 감어. 그 눈을 감는데 의자에서 감는 게 아니라 이제 침대라든지 방바닥에 누워서 감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심지어는 이게 동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보다가 잠시 눈만 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안 한다. 100% 안 한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학원에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시험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사설이 너무 길어지는데 운전면허 시험하고 거의 비슷해요. 운전면허 시험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학원에서 시킨 대로 하면 돼. 학원에서 시킨 대로. 어디 와서 어깨선에서 라인이 닿으면 그러면 좌측으로 2바퀴 돌리고 좀 가서 우측으로 3바퀴 돌리면 된다. 요거거든요. 요거. 운전면허 시험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시험장이가 거기 학원에 3번 가고 합격이에요. 3번 가고 합격했습니다. 거기서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합격을 했냐 하더라고. 시킨 대로 했다고. 시킨 대로. 그러니까 겨우 합격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킨 대로 학원에서 따라가는 대로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이제 공부할게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총론은 크게 보면 4개의 파트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체계 또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펼 필요 없고 우리 교재는 여기 첫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른 책들은 부동산학의 체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험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개론만 목차를 줘요. 목차를. 부동산학 개론만 어떻게 출제하겠다 목차를 주는데 그 목차 1번이 부동산학 총론 나오면서 1번이 부동산학의 체계가 아닙니다. 그럼 1번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이요. 그럼 총론은 모든 책이 이렇게 4개 파트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첫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체계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건데 가끔씩 시험에 출제한다. 그런데 이 개념부터는 공식적으로 시험에 출제하기로 했으니까 개념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이 매년 나오진 않지만 10년에 8번 정도 나온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아마 1번 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분류 매년 출제합니다. 부동산의 특성 매년 출제합니다. 작년에는 분류를 2문제 출제했고 개념은 출제하지 않았고. 그럼 여러분들 공부는 개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간 쉽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가끔씩 시험에 출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체계, 학문적 성격은 굉장히 어려워요. 추상적인 거라고. 짜증이 난다고. 그래서 전부 할 수 없고 그동안 시험에 출제됐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제가 점검을 할게요. 의미하셨습니까? 그걸 제가 빨리 점검할 거니까 이제 그거 보자고요. 자, 필기노트 1쪽을 가면 그러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첫 번째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뭐냐? 우리가 지금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이 부동산학이 뭐냐면 학자들이 부동산학을 뭐라고 딱 개념 정의를 합니다. 그럼 필기노트 있는 거
칠판에 PPT로 띄워진 거, 요거. 요게 김영진 교수란 분이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한 거라고.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시험에서 4번인가 5번인가 나와요. 그럼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김영진 교수란 분이 부동산학을 개념 정의한 건데, 얘는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말을 만들지 않는다. 그 틀린 말을 만들지 않으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한번 읽는 걸로 족하다. 이렇게. 그럼 막 설명해놨잖아요.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래서 뭐 응용기술은 실무고 원리는 이론이고 능률화는 목표고 부동산활동은 연구 대상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여기 뭐 종합응용과학은 성격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고 요 밑에 있는 말들을 같이 연결해서 외울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요거 한번 읽어본 걸로 족합니다. 요거 틀린 말 만들지 않을 거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부동산학의 성격인데 여기 지금 학문적 성격 큰 틀에서 이 학문적 성격에서 7가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할 건데 그 7가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여기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부동산학의 성격은 이런 성격을 가져요. 경험과학, 규범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이다. 이런 성격을 갖는 거야. 이 5개의 성격. 이 5개를 이제 암기하면 좋은데 암기를 못하면 그러면 요 밑에 것을 상대적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요 부동산학이 경험과학인데 경험과학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출제하지 않는다고. 그냥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부동산학이 응용과학이고 종합과학이고 사회과학인데 그럼 응용과학의 뜻은 뭔데요? 종합과학의 뜻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의미하시죠? 그래서 혹시 기본서를 볼 때 이 부동산학의 성격에 경험과학, 규범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 써놓고 그 옆에다 막 설명이 나온다고 그거 싸그리 무시. 이 타이틀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합과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합이란 말이 여러 개가 결합됐다는 소리잖아요. 여러 개가. 우리 종합이란 말을 가장 종합했을 때 생각나는 게 종합선물 세트. 그럼 종합선물 세트를 펼쳐보면 별거 다 들었잖아요. 그게 종합입니다. 그러면 종합과학은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인데 부동산학은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건축공학 전부 다 짬뽕됐다. 그런 말. 종합과학. 자, 응용과학은 경제학을 응용했다. 부동산학은 뭐 회계학을 응용했다. 그런 뜻이에요. 응용과학의 반대가 순수과학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시험을 이 과학을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입니까?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하시래요. 순수과학이라 하면 되고 순수과학이 철학 이런 게 순수과학이라고. 근데 부동산학은 짬뽕이야. 짬뽕. 잡탕이라고. 잡탕. 안 좋게 표현하면 잡탕이 잡탕.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냐? 그러면 자연과학이냐 물어봐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반대거든요. 그러면 자연과학이 뭐가 자연과학이냐면 벌써 날씨가 약간 더워지려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잖아요. 엊그제가 겨울 같았는데 오늘은 봄 같은 생각이 확 들잖아요. 이렇게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왜 지진은 일어날까? 왜 봄이 되면 꽃이 필까? 이거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이 부동산학에 연구한다.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한다. 이 책에 왜 꽃이 필까?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러면 여기 자연현상은 전혀 없고 어느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럼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그래서 이렇게 내죠.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그러면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이 이렇게 5개 나오는데 앞에 경험과학, 규범과학은 중요성이 떨어지고 이 3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3개가 안 되면 여기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추상적 학문 아니고 구체적인 학문입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관련돼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학문이지 추상적인 학문은 아닙니다. 그다음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고 자연과학 아니고 사회과학이고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현실적인 학문. 부동산학은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투자하는 거, 감정평가하는 거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학문이다. 이렇게요. 여기 4가지 성격 아니다. 추상적, 순수과학, 자연과학, 가상적 학문이 아니다.
그걸 연결하면 앞머리 따서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학문적 성격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시험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지만 출제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학문적 성격.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됐네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 기억하고, 이제 학문적 성격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부동산의 3대 측면은 예전에 30년 전에는 이런 거 시험에 냈다고. 요즘은 이런 거 시험에 내지 않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부동산의 또는 3대 측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 토지가 있고,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우리가 토지를 보거나 건물을 볼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보는데 결국은 세 가지를 본다는 소리야. 여러분이 이 건물을 중개한다. 이 토지를 중개한다. 그러면 사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할 거라고. 근데 결국은 세 가지예요.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법률적 사항을 설명해요.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토지의 용도 지역만 설명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의 건폐율이 몇 퍼센트 있다 이런 것도 설명한다고. 그런 것들이 법률적이라고. 그럼 그것만 설명한 게 아니라 이 토지의 면적은, 이 건물의 높이는, 이 건물의 구조는 이런 거 설명한다고. 그것을 기술적 또는 물리적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다음에 이게 임대형 부동산이라면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다 이런 걸 설명한다고. 그것을 경제적이라고 그래요. 경제적.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만약에 중개한다, 어떤 부동산 산다, 그러면 여러 가지 궁금사항이 있을 거라고. 그럼 여러 가지 설명하고 여러 가지 물어볼 건데 결국은 요 세 가지라는 소리예요. 법률적 사항, 경제적 사항, 기술적 사항.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이 세 가지를 부동산학의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 이렇게 불러요. 3대 측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요즘은 3대 측면이 뭐냐고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크게 막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부동산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을 공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정의 중에서 요 개별이란 말이 부동산학을 배우다 보면 나오고 복합이란 말이 나오고 복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 개별은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고 복합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으면 복합이라고 그래요. 요 7, 8에서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종합. 이 종합하고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종합이라는 표현도 잘 나오고 복합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와요. 그럼 종합, 복합이 나오면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는 소리야. 그럼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법률적 사항만 공부할까, 경제적 사항만 공부할까, 전부 다 공부할까? 전부 다 공부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공부한다는 소리야. 그럼 하나만 공부하면 개별인데 세 가지를 결합해서 공부하니까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종합적인 사고,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고. 그 복합 개념이란 말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짬뽕됐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의미하셨죠? 그래서 요 3대 측면이 법경기인데 부동산학을 배우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법경기란 말이 계속 나온다고. 왜? 부동산은 세 가지 측면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미하셨죠? 그게 이제 복합 개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러면 여기서 3대 측면이 법경기다 이런 것은 예전의 시험 문제고, 이제 최근에,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있는데, 요 법률적은 아까 용도 지역, 권리관계, 소유권 관계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은 가격, 뭐 가치, 임대료 이런 거라고.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은 토지의 면적, 건물의 높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저를 보면 저도 복합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요. 저의 고향이 어디냐 법률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법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기술적은 당신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키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여기에 기술적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저를 봐도 저의 뭐 법정 생년월일이라든지 저의 법적 주소지라든지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의 연봉도 저의 재산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형태가 없어요. 이 두 개는 무형적 그래요. 무형적.
그다음에 요 기술적이라는 것은 대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작다, 몸무게가 어떻게 했다, 배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죠? 이런 기술적인 것은 눈에 보인다고. 왜? 형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형적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예전에 이런 것들이 아주 단골 손님으로 나왔습니다. 30년 전에. 지금은 단골 손님이 아니지만 요걸 알아야만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럼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한 7, 8년 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냐 무형이냐 물어봐요. 그럼 기술적 측면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유형이다. 유형. 요 기술적 측면을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물리적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물리적이란 말, 기술적이란 말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그럼 기술적 물리적은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딱 나오는 순간 이게 유형하고 무형으로 잘 묶였는가 그거 하나만 점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학문적 성격 됐고 그다음에 3대 측면은 법경기인데 여기서 법률적, 경제적은 형태가 없다. 그럼 무형이고 기술적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고 하는데 형태가 있다. 유형이다. 자, 네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을 연구하고 있는 거라고. 연구한다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뭘 공부하는가? 그러면 부동산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토지가 어떻다, 건물이 어떻다, 이 토지의 지질은 어떻다, 이 건물의 구조는 어떻다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공부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투자활동이라는 걸 공부해요. 투자활동. 투자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거 투자활동이야. 이 건물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공부한다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 빌릴까 말까 이런 거 공부하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개발할까 말까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활동.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뭘 공부합니까? 그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에요. 뭘 공부합니까? 부동산 자체를 공부하는 겁니까? 부동산 활동을 공부하는 거예요. 활동을 공부하는 거라고. 이 활동이 뭐가 분사 활동이냐면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고. 행위. 이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중개 활동을 할 거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할 거고 여기에 분산 활동이라고. 그걸 공부하는 거라고. 자, 감정평가도 공부하잖아. 감정평가도. 그럼 감정평가가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활동이에요. 여기에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투자론 7개, 금융론 5개, 감정평가 6개, 개발론 2개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입니까? 부동산 활동입니까? 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현상. 부동산 현상은 뭐가 부동산 현상이냐? 이런 건 안 물어봐요. 부동산 현상이 뭔데요?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그 부동산 현상은 이런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경기 변동 현상.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집가구 현상, 투기적 현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어느 경우에 투기가 발생합니까? 어느 경우에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납니까? 어느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동합니까? 이걸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한다고. 현상이다. 그럼 활동이 무슨 말, 현상이 무슨 말 이런 걸 안 낸단 말이에요. 선생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안 내 그런 거. 그럼 뭔만 기억하시냐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뭔데요? 활동과 현상이다. 요거 26회 때 시험에 냈는데 26회 때. 자, 됐어요. 총 7가지 배울 건데 이제 4가지를 배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아까 분사 활동과 현상이라고 했는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활동과 현상인데 이 활동과 현상을 좀 자세히 보자는 소리야. 자세히 보는데 저 현상은 필요 없어요. 현상은 안 나와. 그럼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좀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 부동산 활동이 뭔데요? 이런 것 역시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활동이 무슨 말인가? 그걸 시험에 내는 것은 30년 전에 그렇게 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란 소리야. 자, 그럼 부동산 활동이 뭐가 부동산 활동이냐면 우리 사람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 전부를 부동산 활동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행위가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다는 소리예요. 공인중개사는 중개활동을 할 거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활동을 할 거고 건축개발업자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부동산 개발할 거고 그다음에 건축할 거고 이런 거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뭐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하는 여러 가지 행위다.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잖아요. 주체. 그 부동산 활동의 객체, 대상은요? 부동산. 여봐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 소리야. 그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요? 인간. 여러분들 분위기가 무슨 엄청나게 연구해서 지금 노벨상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는데요. 여기 이제 주체입니다. 주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대상, 객체죠. 객체 대상.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뭡니까? 이런 거 안 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인데 그걸 굳이 나누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부분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예요. 그럼 공적 주체가 뭔데요? 그런 것도 역시 30년 전에 내는 거예요. 지금 내지 않는다. 공적 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이죠.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부동산 활동은 공적 주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땅에다가 건물 지었다? 사적 주체. 현대자동차가 토지에다가 건물 지었다. 역시 현대자동차도 사적 주체. 그럼 이 3부분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같이 하는 거. 민간이 같이 하는 거. 이것들 제3부분 그래요. 이것 관련해서, 이 주체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25회 때. 25회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네요. 이 공적 주체를 제1섹터라고 그래요. 제1섹터. 이걸 제1섹터인데 이 섹터를 우리말로 하면 뭐 부분이라고 해요. 부분. 제1부분. 그럼 여기 3부분이 제3섹터고 그럼 저 사적 주체가 제 몇 섹터일까? 2섹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25회 때 냈다고.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공적 주체한 개발은 제2섹터의 개발로서 이렇게 냈습니다. OX, X.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한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공적 주체가 제1섹터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부동산 활동의 대상, 객체는요? 부동산 활동이 부동산을 대상하는 거지 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 부동산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 부동산이 물건이요. 선생님 부동산이 물건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물건은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물건이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네.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인간이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그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할까? 대물활동이라고 그래요. 대물활동. 그럼 부동산 활동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이다. 이렇게 나오면 O일까 X일까? O야, O. 그럼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랑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입니다. 이렇게. 여기 22회 때하고 26회 때 나와요. 대물활동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 대인활동은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끼리. 그게 대인활동이라고. 그 부동산 활동은 결국은 사람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을 거래활동이라고 한다고? 그럼 거래활동은 제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사람끼리 사고 파죠. 사람끼리. 제가 부동산을 팔 때 말에게 소에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부동산 활동은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끼리. 그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물활동이고 사람끼리 이루어진다. 대인활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26회 때 물어본다고.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이지 대인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낸다고. 그 뭡니까? X입니까? X.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에 지금 제가 개념하고 주체하고 대상까지 이야기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동산 활동에서는 요거 좀 약간 중요성이 있어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 저 속성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속성의 뜻을 물어본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 시간에 물어보는 거고 이 속성의 뜻은 속에 있는 성질이야. 속에 있는 성질. 사람들이 저보고 참 마음이 편하게 생겼다. 착하게 생겼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게 그렇고 속에 있는 것은 사기성은 농후한 사람이죠. 사기성이. 속에는 아주 불량한 마음도 많이 있고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속에 가지고 있는 성질을 속성이라고 한다고. 속성.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하고 속에 있는 성질하고는 다르다고. 여러분들의 저의 겉모습만 본다고.
모습은. 근데 실질적으로 저의 속마음은 여러분이 보는 뭐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 있는 성질을 속성이라고 한다. 속성.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성질. 이걸 뭐 특성해도 상관없어요. 특성해도. 그냥 성질이야, 성질. 성질. 그러면 성질인데 이 성질이 지금 몇 개 나오냐면 10개 나와요. 10개 다 외운다. 그러면 시험은 떨어지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진다고. 10개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에 10개가 뭐 매년 나온다? 그러면 외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가끔씩 등장하니까 이 중에서 제가 요 색깔 노란색으로 해진 것만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가학성, 기술성인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회성, 공공성, 사익성인데 사익성은 자기 이익, 사익을 추구한다는 소리야. 요걸 이제 지금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뜻을 설명하는 거야. 요 사익성이란 말은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 공익을 추구합니까? 사익을 추구합니까? 사익을 추구한다고. 그러면 이 사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 공익을 추구해야 돼요. 공익. 그 공익을 사회성, 공공성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속에 있는 성질이 그렇다는 소리야. 부동산 활동 속성이. 요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윤리성.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사기치지 말라는 소리야. 사기치지 마라. 그게 윤리성이야. 그럼 사고 팔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눈탱이 봐버리고 사기치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소리야. 그게 윤리성이야. 그럼 이 윤리성은 사고 파는 사람끼리도 윤리적으로 해야 되지만 중개업자도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중개업자도. 그러니까 부동산업자도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자가 의뢰인들 사기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부동산 저 사기꾼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해라. 이게 윤리성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내잖아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거래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부동산업자는 윤리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OX? X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성, 윤리적이다. 그래서 지금 지금 요 윤리성하고 관련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초창기 시험에 1차 과목에 뭐가 있었냐면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윤리. 실제로. 그러니까 1차 과목이 민법, 부동산학개론, 민법, 윤리가 있었다고. 윤리. 국민윤리처럼 윤리. 근데 그게 없어진 거지. 예,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윤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 하고, 요거는 됐잖아요. 부동산 활동은 어차피 사람끼리 이루어지니까 대인 활동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물건을 대상한다 대물 활동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못 움직여요. 이걸 부동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못 움직이면 모든 부동산 활동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봐야 돼요. 이걸 임장활동이라고. 임장활동. 이 임장활동이 부동산 속성, 이 속성 관련해서 임장활동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부동산은 한 번 쓰고 마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쓰고 마모되는 게 아니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걸 장기적 고려 그래요. 장기적 고려. 이 고려가 생각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살 때나 팔 때나 아파트를 내가 선택할 때나 어떤 상가를 선택할 때 생각해야지. 앞으로 이 주변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야죠. 이 일회용 마스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번 쓰고 끝나니까. 그죠? 근데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고려. 나머지는 크게 중요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복합 개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부동산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법경기.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이 속성에서는 대인활동, 대물활동, 그다음 임장활동,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 고려 이 정도. 이 부동산 현상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자, 이 기출 지문 한번 볼까요? 22회 때 나왔던 지문이네요.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이지 대인활동은 아니다. OX, X. 대인활동이면서 대물활동이다. 됐지요? 이렇게. 들을 때는 돼요. 들을 때는 되는데 화면 바뀌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공부니까 이거 반복하다 보면 되니까 너무 왜 안 될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자주 반복하면 된다고. 자, 이제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접근 방법은 뭐 10여 년 동안 출제된 적이 좀 없네요. 이제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이 접근 방법은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제시했는데 여기 중점식 접근법, 종합식 접근법,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렇게 나와요. 너 출제된 적은 있지만 아주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은 공부 방법이요. 공부 방법인데
부동산을 공부할 때 어차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해야 된다고. 세 가지 같이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중점식 접근 방법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 중에서 특정 측면, 이걸 찾는 거예요. 요거. 특정 측면.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나는 경제적 측면에만 치우쳐서 공부하겠다. 이걸 중점식 접근 방법이야. 그런 거잖아요. 여기 법률적 사항이 있고 경제적 사항이 있고 기술적 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이 세 개를 공부하셔야 된다고.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접근 방법이 공부 방법이야. 이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짬뽕해서 공부한다. 이 짬뽕해서 결합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 측면만 공부한 게 아니죠. 그러면 다 세 개를 다 공부한다. 그게 종합이야. 종합.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이렇게. 그 복합 개념이 나오면 종합식이고 특정 측면이 나오면 뭘까? 중점식이고. 세 개를 공부하는데 나는 경제적 측면만, 법률적 측면만, 기술적 측면만 중점적으로 공부하겠다. 특정 측면만 중점적으로 공부하겠다. 그게 중점식이라고. 근데 종합식은 세 개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찾으면 돼요. 복합 개념 나오면 종합식, 특정 측면 나오면 중점식. 그 의사결정론 접근 방법은 얘는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의 이익이 최대화되게, 극대화되게 행동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자기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부동산학을 공부하겠다. 이게 의사결정 접근법입니다. 의사결정 접근법은 이것만, 자기 이윤 극대화만.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이걸 일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게.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게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인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26회 때하고 그 전에 몇 번, 한 두세 번 출제됐는데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이유,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은 이 능률성이에요. 능률성이 가장 앞에 있고 나머지 것은 다 부수인 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할 때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이 능률성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인 원칙의 1번 타자라고.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능률적으로 하려면 부동산 활동은 소유 활동도 있고 거래 활동도 있어요. 거래 활동은 사고 파는 거고 소유 활동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이용하고 이런 것을 소유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고 팔 때 거래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될 것인가? 사기치지 않고 어떤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럼 능률적으로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 활동, 이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될 것인가? 최고 가치를 창출해야 돼. 최고 가치. 그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거 좀 어렵죠. 추상적인 거니까.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무슨 말인데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인데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최고 가치를 창출해 봐라는 소리야. 그래서 소유 활동 최유효 이용. 그다음에 거래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됩니까?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체계,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 부분 이제 다 정리해 봤어요. 근데 기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7가지 사항을 공부했는데 전부 다 기억할 필요 없고 7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요 2번. 부동산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요거 반드시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은 법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대 측면 법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세 개를 묶어서 복합 개념이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전부 다 이 세 개로 구성되는데 법률적, 경제적은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이고 기술적은 유형이라 한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동산 활동의 연구 대상에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서 부동산 활동은 10가지 정도의 성격을 갖는데 성질을 갖는데 우리는 4가지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하세요. 대인 활동에서 대물 활동입니다. 임장 활동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도.
특정 측면이 나오면, 특정 측면이 나오면 그러면 중점, 특정 측면만 중점적으로. 그다음에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세 개를 싸잡았다. 그럼 종합 이러면 되죠. 의사결정 접근법은 이윤 극대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필기노트를 기준으로 간다면 그럼 2페이지 가운데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시험에 내지 않기로 했는데 가끔씩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험에 내기로 했던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부동산의 개념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부터는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